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66페이지 이하 개별 물건 중 용익 물건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물건법 강론에서 우리가 점유권과 소유권까지를 다뤘습니다. 그 물건법에서 총 8문제 중 총론 파트에서 2문제, 그 다음에 강론에서 점유권, 소유권에서 일반적으로 1문제, 그럼 4문제까지가 우리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4문제, 그 중에서 2문제가 용익 물건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용익 물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상권과 전세권에서 1문제씩 출제가 될 겁니다. 먼저 지상권으로 갑니다. 지상권에 관한 개념을 볼게요. 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타인의 토지채 갈게요. 지상권은 그 객체가 뭐예요? 타인 소유 토지여야 합니다. 그 토지에 어떤 목적으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채 갈게요. 그래서 토지가 없는 자가 뭐예요? 건물 기타 공작물을 수목 등 뭐예요? 심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뭐예요? 토지를 지상권을 통해서 빌려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 그죠? 자, 그러면 개념으로 갑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그 토지를 뭐예요? 지상권자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용익 물건에 해당합니다. 자, 개념 어디를 보더라도 279조에서 타인 소유 토지 사용 대가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언급 없다, 그죠? 따라서 그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 민법상의 지상권 원칙, 무상의 원칙이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지료 지급 합의가 있으면 그때는 유상이 되겠죠, 그죠? 원칙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지상권은 물건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건은 절대적 양도성이 있다, 그렇죠? 따라서 자유로이, 즉 설정자의 동의 불문하고 지상권자가 자유로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당연히 재산권과 상속이 됩니다. 좀 판례 볼게요. 1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설정 당시에 뭐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 현존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지상권 설정에 건물 등을 지어서 소유할 수도 있고 또한 체크할게요. 기존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뭐요? 여기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즉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건물 등을 지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자신만이 그 토지를 그 법인에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건, 독립한 물건이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 등과 별개죠. 따라서 지상물이 멸실하든 뭐요? 현존하든 안 하든 지상권은 독립해서 존속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다음 회차부터 봅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과의 비교로 우리가 임대차를 배우고 돌아와서 우리가 심화반부터 확인하면 쉽게 지나갑니다. 자, 지상권의 취득 갑니다. 지상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요? 지상권을 매수해서, 그죠? 또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정려받아서 또는 상속받아서 지상권 취득의 원인은 무수히 많죠, 그죠? 근데 크게 두 가지. 법률 행위에 의한 지상권 취득. 즉 타인이 가졌던 지상권을 매수해서 취득을 한다든지 뭐요? 자기가 최초로 토지 소유자와 사이 뭐요? 약정으로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다른 말로 약정에 의한 거죠. 약정 지상권이라고 읽을 수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은 법정 지상권, 이렇게 줄여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타인의 지상권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매수하든지 뭐요? 정려받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합의
and 뭐요? 지상권 설정 등기. 이에 의해서 취득하는 게 일반이다. 그죠? 이를 약정지상권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법률에 의한 지상권 취득. 지상권은 일반적으로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지상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죠. 그죠? 그 밖에 타인이 가진 지상권을 상속받든지 뭐요? 또는 매수하든지 정려받든지 그죠?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 187조죠. 상속, 공용증수 등에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187조에서 등기 없이도 뭐요? 지상권을 취득하더라고요.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물권법 총론 186조, 187조 문제고 여기서는 이 부분을 위주로 쭉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지상권의 존속 기간으로 갑니다. 28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보고자 하는 지상권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확인할 전세 제도도 있고, 채권법의 임대차 제도도 있습니다. 각각 자기들의 어떤 사용 목적에 맞게끔 그 목적에 적합한 제도를 채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상권은 어떠한 용도에 적합하냐? 자, 우리 주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강남 고속터미널의 호남 부지에 신세계 백화점이 서 있다 그죠? 그 부분이 대표적인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 토지는 누구 거냐? 율산 겁니다. 근데 율산은 예전에 망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높은 빌딩을 지어서 소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워낙 요지기 때문에 백화점 등을 지으면 엄청난 어떤 영업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신세계에서 뭐요? 백화점을 건축해서 그에 따른 이득을 내 것을 하려면 장기간 사용권이 수반되어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세제도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최장기가 1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더 장기적으로 어떤 이용 관계를 안정적으로 요하는 경우에는 전세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죠. 또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지상권제도 장기간 어떤 사용관계를 배타적으로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 이와 같은 경우에 지상권제도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뭐요? 일단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뭐요? 일단은 최대한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최장기 나에 뭐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영구 무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단기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80조에서.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에 반한 존속기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1항 볼게요.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호 석조 등 뭐요? 견고한 건물의 뭐요? 수목의 소유 목적. 이때 수목의 종류는 안 따집니다.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겠다. 또는 뭐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최소 30년이요. 2호 전후 2의 기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최소 15년. 그 다음에 3호요. 건물 2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은 5년입니다. 양, 효과.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다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그죠? 그 다음에 281조로 갑니다.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뭐예요?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 등을 목적할 때는 30년. 기타 건물이라면 뭐예요? 15년. 그 다음에 기타 공작물은 이라면 5년의 존속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2항요.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의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는 뭐야? 지상권은 전조 2호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존속기간이 몇 년이 돼요? 15년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체크할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뭐요? 우리 법은 지상권은 그 설정 목적을 달성해서 최대한 장기임을 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지상물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 그죠? 그에 대한 대책을 둡니다. 283조.
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에 인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첫 번째로요. 지상권자의 계약 갱신 청구입니다. 지상권자는 뭐예요? 지상권 존속에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물이 현존하면 설정자에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뭐예요? 성질이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설정자가 응하지 않으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응하면 뭐예요? 갱신되고 그 존속기한은 금방 봤던 280조의 최단 기간보다 단축은 하지 못합니다. 2항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치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 가액으로 전항의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설정자가 갱신에 응하지 않습니다. 설정자가 뭐예요? 갱신을 거절한다. 그죠? 거절하면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지상물을 매수하라 그러죠. 매수청권. 각종의 매수청권 형성권이죠. 형성권. 따라서 설정자의 동의 불문하고 뭐요?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 같은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매수 청구권은 누구에게 불리합니까? 설정자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갱신 청구권 내지 매수 청구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따라서 지상권의 소멸의 이유가 소멸의 원인이 지상권자의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면 그때는 인정되지 못한다. 그죠? 즉,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지상권자에게 이와 같은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인정 안 되죠. 그건 나머지는 다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284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래서 기억, 갱신 청구는 말 그대로 청구권, 그렇지만 매수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지상권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부터 체크할게요. 지상권의 소멸의 원인이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 지상권자에게죠. 앞으로 임대차의 경우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료 연체를 유일한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는 그때는 뭐예요? 지상권자와 같은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지상권의 효력을 합니다. 당연히 지상권은 뭐예요? 타인의 토지를 건물 등을 지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자신이 그 용도에 쫓아서 자신만이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 거죠. 따라서 지상권 효력. 당연히 토지를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요. 지상권자는 그 설정 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뭐요?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이용이니까 뭐요? 상린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자, 밑에 판례는 우리가 다음에 차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옆에지 282조 체크할게요. 지상권의 처분. 당연히 지상권은 물권이죠. 독립된 물권이다. 그죠? 따라서 처분이 자유죠. 지상권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절대적 양도성.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즉 지상권 처분에 설정자의 동의 등은 필요 없다. 그죠?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그 권리 존속 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지상권은 독립한 물권이고 그 다음에요.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상 건물 예를 들면 지상 건물도 뭐요? 독립한 물건이죠. 그러면 각각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는 별개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건물만 자유로이 타인에게 처분할 수도 있고 뭐요?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그죠? 한꺼번에 처분할 필요가 없어요.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지상권만을 유보한 채 지상물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유보한 채 뭐요?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셋째 줄, 지상권 설정 시에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 범위와 설정 당시에 매매된 지상물의 범위가 뭐요? 다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첫째 줄, 둘째 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지상권은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그죠? 지료의 직업. 원칙, 무상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때는 지료를 약정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요. 약정한 지료가 어떤 조세 기타 부담의 정감 등으로 장래에서 상당치 않게 됐다. 그죠? 그러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뭐요?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각종 비용 정감 청구 형성권이죠. 자, 그 다음 넷째 줄. 그래서 지료 약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상권자가 뭐요? 약정한 지료를 2년 이상 체크해 2년 이상 지체하면 이를 이유로 설정자가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각종 소멸 청구권 형성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소멸로 갑니다. 지상권도 뭐예요?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일반의 소멸 사유인 객체인 토지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경매, 소멸시의 완성, 수용 등이 있으면 소멸한다.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 지로 연체를 한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 행사, 그 다음에 지상권자 스스로 지상권을 포기, 더 있으면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자, 효과를 합니다. 당연히 지상권이 소멸했다면은 지상권자는 뭐야? 그 지상물을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서 설정자에게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285조 체크할게요. 그래서 지상물을 건물 등을 철거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하죠. 그래서 둘째 줄, 이 경우에 설정자가 뭐야? 상당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다고 하죠. 각종 매수 청구, 형성권. 따라서 지상권자를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요.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봤던 겁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 지상권자가 토지 위에 뭐요? 유익비를 지출했다고 하죠. 그때 지상권자도 유익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뭐요? 반대 표시하시고 지상권자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자, 왜냐하면은 조문 없지만은 우리가 전세 파트에서는 전세권은 최장기가 10년입니다. 최장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전세 목적물에 대한 필요비는 전세권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상권은 뭐요? 전세권보다 더 장기죠. 따라서 경관 건물은 최단기가 30년이다.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당연히 뭐요?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 못 한다. 그죠? 뭐만요? 유익비만. 유익비 상환 청구 요건은 우리가 봤던 그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유익비를 지출했고 지상권이 소멸되었을 때 그 정가액이 현존한다면 뭐예요? 회복자의 선택.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다. 그죠? 토지 소유자 체크할게요. 회복자인 토지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 또는 정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토지로부터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자, 옆 페이지부터 먼저 봅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당사자의 합의한 약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봤다. 그죠? 그 다음에 법률 규정한 지상권. 줄여서 뭐예요? 법정지상권이다. 그죠? 법정지상권. 따라서 법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18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상권에 취득하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민법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법률에서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이 간주되는 전세권 파트와 저당권 파트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사특별법인데 우리하고 상관없죠. 이런 경우 당연히 그 요건이 구비되면 법에서 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판례는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같은 뭐예요? 법정 지상권과 별도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 간섭법도 법이죠, 그죠? 따라서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간섭법에 의한 법정 지상권 성립에도 등기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볼게요. 우리는 토지와 건물은 독립한 부동산이죠.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요건 볼게요. 기억,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습니다. 예컨대 뭐요? 현재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갑소입니다. 그런데 원인 불문이요. 그 이후에 원인 불문. 즉 매매 등 원인 불문. 원인 불문하고 뭐요? 매매 등으로 해서 토지는 A 소유, 건물은 B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간섭법에 의해서 뭐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성립이 인정됩니다. 이를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이랍니다. 왜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느냐? 현행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려면은 양자간에 뭐요? 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이용권 관계를 정해야 되죠. 뭐 전세를 통해서 빌리든지 건방받은 지상권을 통해서 빌리든지, 즉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이와 같은 이용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B가 이와 같은 토지 이용권도 확보 못했습니다. 그럼 불법하게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다 그죠. 그때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서 철거를 주장하게 되면 건물은 철거해야 되죠.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불이익하다 그죠. 그래서 일정 요건 하에서 그 같은 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의 취득을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을 합니다. 자, 다시요. 토지와 건물이 처음에는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 원인 불문하고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들 간에 뭐요? 건물 철거에 특약이 따로 없다면 뭐요? 간섭법에서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187조 등기 필요 없습니다.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을 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존속 기간은 약정이 없는 지상권이 되죠. 따라서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그다음 체크할게요. 이 같은 간섭법상의 지상권은 누구에게 불리합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엄청나게 불리하죠. 따라서 약정 지상권은 당사자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치료 지급 의무를 지상권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지급해야 돼요. 치료는 뭐요? 지급해야 되는데 일단은 협의에 의해서. 근데 협의가 안 되면 뭐요? 일방의 청구에서 법원이 치료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치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구분지상권 볼게요. 한번 딱 조문으로 떴습니다. 자, 구분지상권이라면은 지하철을 생각해 볼게요. 국가가 지하철을 지어서 운행하려면 토지 전부가 아니라 지하의 일부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랑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적합할게요. 따라서 구분지상권은 앞에서 일반지상권은 목적이 뭐예요?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거나 공작물을 지어서 소유하거나 수목을 심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구분지상권은 뭐가 빠졌죠?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 목적에 구분지상권이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왜요? 수목은 지하 땅밑도 필요하고 공중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일정 공간만 필요한 이 어떤 구분지상권의 어떤 객체는 될 수가 없죠 그죠?
이 경우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행사로서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이 우리 시험에서 떴습니다. 제1항에 의한 구분 지상권은 제3자가 이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성락이 있으면 전원 성락 미적을게요. 전원의 성락이 있다면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고 이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예를 들게 되면은 갑 소유 토지에 뭐요? A가 전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죠? 그럴 때 을에게 구분 지상권, 국가에게 지하철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A에 동의가 있으면 A는 토지를 사용할 때 지하는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지하철이 땅 밑으로 가도록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용권자가 있다면 이용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럼 매일 문제 4번을 보세요. 매일 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의 개념이다. 그죠? 279조. 그 다음에 2항.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라도 그 토지를 임대할 수는 없다. 틀렸죠. 그죠? 지상권은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자유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282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약정한 지를 지급치 않으면 설정자는 이를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5번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관한 겁니다. 저당권 파트에서 우리가 다시 봅니다. 자, 지금까지 지상권까지 봤습니다. 자, 지역권 갈게요. 지역권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두 가지 용익 물건보다는 지역권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제된다면 지역권은 조문 문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만약에 뜬다면은 우리 시험에서 지역권이 뜬다면 293조를 위주로 뜰 겁니다. 자, 지역권 볼게요. 예를 들게 되면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지는 도로 통할 수 있다, 그죠? 근데 B지는 도로 통할 수 없어요. 다른 토지에 쌓였어. 그래서 도로에 통하기 위해서는 A지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다른 토지의 어떤 이용을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이와 같이 뭐요?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된 A 토지를 성역지라 합니다. 성역지. 자, 조문을 볼게요. 291조가 의입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 즉 지역권의 설정 목적은 제한이 없어요. 이와 같이 뭐요? 통행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어떤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죠? 용수 또는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배수 또는 조망 등을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일정 목적을 해서 타인의 토지를 즉 지역권의 객체도 타인 소유 토지다 그죠? 타인의 토지를 체크할게요.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자기 토지. 따라서 지역권은 사람의 이익이 아니 뭐요? 토지의 이익을 위해서 설정됩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사람의 어떤 편익을 위한 지역권이라는 것은 민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개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뭐요?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 물건입니다.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에 제공되는 타인 소유 토지를 성역지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편익을 위한 지역권은 민법상의 지역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체크할게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요역지는 한 필지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역지는 뭐예요? 한 필지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편익에 제공되는 성역지는 한 필지 토지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고 하죠. 편익을 요하는 토지는 한 필지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답이 됐던 경우요. 요역지하고 성역지는 뭐예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죠? 지역권을 설정한다.
요역지, 성역지. 따라서 반드시 인접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조문 어디를 보더라도 뭐요? 지역권의 성립을 해서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 없다. 그죠? 따라서 지역권은 유무상 다 가능합니다. 민법상 무상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간도 이론적으로 영구 무한도 가능하고 자기들의 합의로서 자유로이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권의 법적 성질요. 제일 중요한 게 292조입니다. 즉, 지역권은 뭐예요? 사람의 편익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다. 그죠?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를 지역권의 부종성이라 합니다. 292조. 자, 볼게요. 이랑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종에서 이전하면, 즉 요역지 소유권이 뭐예요? 타인에게 양도되면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별도 이전 넣기 필요 없어요.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인데 그 약정에 응한다.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타인에게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권은 뭐예요? 아주 평화로운 권리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그래서 B지의 소유자가 통행하여서 A지를 일부분을 이용한다. 그죠? 그래서 이자는 그와 같은 요역지의 편익에서 타인 소유 토지를 그 용도에 있어서 이용만 한다. 그죠?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즉 지역권자가 그 부분의 토지를 자기만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게 아니다. 그죠? 이용만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토지는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치 않는 한 뭐요? 성역지 소유자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뭐요? 토지도 도로 통하지 못하죠. 똑같은 목적으로 지역권을 중첩적으로 쌓을 수도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역권은 아주 평화로운 비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보면요. 지역권의 성립은 조장, 즉 쉽게 성립하도록 하고죠. 소멸은 사회적으로 불리하니까 웬만하면 소멸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문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293조이랑 토지의 공유자 중 1일은 그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뭐요? 소멸케 하지 못합니다. 소멸을 어렵게. 그 다음 2항은 넘어갑니다. 295조 1항요. 취득은 쉽게입니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뭐요? 나머지 공유자도 뭐요? 지역권을 같이 취득한 것이 되버립니다. 취득은 쉽게 그죠? 2항은 반대로 소멸을 어렵게입니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이 시효 취득 중에서요. 이를 막으려면 중단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지역권은 성립 못하죠. 그래서 소멸을 어렵게입니다. 그래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뭐요? 모든 공유자에게 중단을 시키지 않으면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96조로 갑니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나머지 어떤 물건과 달리 뭐예요? 아주 특이하죠. 그 타인 소유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만 하지 뭐요? 자기만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가 아닙니다. 비배타적인 아주 평화로운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300조요. 1항 성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치 아니한 법에서 지역권자가 그 지역권 행사에서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뭐요? 같이 사용할 수 있고 2항 당연합니다. 전화의 경우에 성역지 소유자는 수익 정도 비율에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율을 분담해야 된다. 그죠? 지역권의 효력을 갑니다. 298조. 계약에 의해서 성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해서 공작물의 설치 수선 의무를 부담한 때는 성역지 소유의 특별 선거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성역지 소유자가 뭐예요?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해서 어떤 공작물의 어떤 설치 등의 의무를 부담키로 약정했다. 그죠? 그때 A지가 뭐예요? 갑에게 양도가 됐다. 그죠? 그때 성역지의 특별 선거인도 그와 같은 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되죠. 너무 귀찮죠? 귀찮습니다. 그럼 내가 A지 소유자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299조 위기.
포기라고 보시면 돼요. 포기.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를 뭐요? 지역권자에게 위의하여, 즉 포기해서 뭐요? 넘김으로써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권 밑줄 그을게요. 이 부분은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물권적 청권 일반에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침해가 있으면 그에게 물권적 청권이 인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물권적 청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권이 있었지만 지역권자는 뭐요? 타인 소유 토지를 지역권 행사의 목적에 맞게끔 이용만 할 수 있을 뿐 그 토지를 자기만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죠, 그죠? 따라서 타인이 그 토지를 빼앗아 가더라도 뭐요? 어차피 지역권자는 점유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 않고 나머지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딱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먼저 보세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은 쉽게라 그랬죠. 1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그죠. 295조 1항. 그 다음 2번 지역권자에게는 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모든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죠. 296조 4번 답입니다. 반드시 뭐요? 요역지와 성역지가 바로 인접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죠. 정답은 4번이고 5번 토지 소유자의 1인은 그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그죠. 293조 1항이 됩니다. 374페이지로 옵니다. 용익물권에서 뭐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한 문제는 지상권, 나머지 한 문제는 전세권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 했을 때 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는 채권적 전세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내가 결혼을 했는데 거주할 공간이 없다 그죠. 그 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거주를 하겠다.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말 그대로 뭐요?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권적 전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타인의 아파트를 빌려서 신혼생활할 때 전세권 등기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주민등록 이전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받더라, 그죠? 이건 임대차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전세권은 자신들끼리 뭐요? 전세권 설정을 합의를 하고 등기까지 하는 용익물권에 관한 것을 배웁니다. 자, 볼게요. 303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체크할게요. 즉, 전세권은 뭐요? 반드시 타인 소유 부동산의 뭐요? 사용 대가인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봤던 용익물권은 지상권이 되었던 지역권이 되었던 원칙적으로 뭐요? 그 토지 사용 대가는 무상임을 원칙으로 했다 그죠. 근데 전세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우리가 배우자 하는 전세가 아닙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체크할게요. 타인의 부동산. 앞에서 봤던 지상권과 지역권은 그 객체가 타인 소유 토지죠, 그죠? 토지입니다. 근데 전세권은 타인 소유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건물 앤드 토지가 모두 전세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즉 자신만이 뭐요? 배타조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죠. 앤드 그 부동산 전부로부터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즉 전세권은 뭐요? 주된 기능이 타인 소유 부동산을 그 용도에 쫓아서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인과 더불어, 즉 내가 전세권을 얻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죠. 즉 전세금은 나의 입장에서 내 대부분의 재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세권 존속 기간 중에 안전하게 그 물건을 나만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해야 된다고 하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세가 끝났을 때 그 전세금을 뭐요? 안전하게 받아 나온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그 전세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부동산 전부로부터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어떤 담보 물건적 성질도 아울러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만 유일한 고유한 제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뭐예요? 이와 같은 담보 물건적 성격과 용익 물건 성격이 아울러 결합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양 농경재는 전세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볼게요. 1번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 물건적 성격과 아울러 담보 물건적 성격도 아울러 가집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하면은 용익 물건의 권능은 설정 등기 말소 없이도 체크할게요. 우리가 186조, 187조를 검토하면서 알든 모르든 지나쳐 왔습니다. 지상권 등 용익 물건은 존속 기간이 만료하면 뭐요?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하면 용익 물건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담보 물건적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전세권의 취득이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취득하는 원인도 많겠죠. 타인의 전세권은 뭐예요? 매수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 정려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고, 뭐예요? 또는 상속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고, 그죠? 따라서 전세권의 취득도 크게 두 가지. 법률 행위에 의한 전세권 취득,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 취득. 줄여서 뭐예요? 법정이죠, 그죠?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 취득은 18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법률 행위에 의한 전세권 취득은 전세권 설정 행위 플러스 뭐예요?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타인의 전세권을 매수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 뭐예요? 전세권 설정 합의 플러스 뭐요? 등기로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취득한 게 보통이다. 이걸 약정이라 하면 되겠죠.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당사자의 설정 계약과 등기로 전세권을 취득한 게 일반적입니다. 체크할게요.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전세가 아닙니다. 다만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일 필요 없고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그 전세금은 지급해야 돼요. 그렇지만 부동산의 인도는 그 요건이 아닙니다. 즉 내가 전세를 얻었는데 뭐예요? 집주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일정과 맞물렸다고 하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부터 먼저 하고 일주일 후에 집을 넘겨받는 거 상관없죠. 그 다음 2번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고 기존의 어떤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으로 갑니다. 앞에서 지상권의 경우는 최단기만 제한이 있었다고 했죠. 최장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전세권은 최장기만 제한입니다. 최장기는 10년으로 제한됩니다. 또 10년을 넣으면 10년으로 단축돼요. 반대로 최단기입니다. 최단기는 원칙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 건물 전세. 건물 전세는 1년으로 최단기가 보장이 됩니다. 볼게요. 312조는 내 것으로 하셔야 돼요. 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1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됩니다. 2항 옆에다가 체크할게요. 최단기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렇지만 건물 전세는 뭐요? 최단기가 1년으로 보장이 됩니다. 또 토지 전세는 뭐요? 뭐 6개월로 하든 3개월로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항.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하더라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4항 체크할게요. 약정갱신은 문제없다, 그죠? 근데 법정갱신이요. 법이 정하는 요건만 구비되면 법에서 갱신된다, 그죠? 법에 의한 법률 규정 갱신이기 때문에 갱신에는 등기 필요 없죠. 등기 없더라도 전세권자는 갱신으로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187조입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치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 거기부터 체크할게요.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으로 본다 또는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이 구비되면 갱신된 걸로 간주가 된다, 그죠? 이를 법정갱신이라고 다른 색깔로 칠하세요. 법정갱신이 있으면 뭐요? 내용. 전전세권과 동일한 거다, 그죠?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의 전세가 설정됨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됩니다. 전세권은 정함이 없는 게 돼요. 그래서 313조가 연결됐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다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서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그죠? 그때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뭐요?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전세가 소멸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법정갱신은 법에 의한 갱신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갱신 등기 없더라도 누구에게 갱신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때 갱신되면 뭐요? 전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세권이 다시 설정됨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전세권의 효력 이하로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